자,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2주 더 연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쪽 섹터로 해가지고 수급이 달라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번 주 폭염 관련주로 해가지고 S&Tech 일주일 만에 40%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는데,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는 또 이쪽 섹터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또 좋은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자, 저번주 추천 영상 폭염 관련주로 해가지고 뭐 SCD라든지 그 다음에 S&Tech, 신일전자 등등 폭염 관련된 종목군들, 여름 관련된 종목군들 일주일 동안의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면서 한 40% 이상 급등 나오는 종목군들도 많았고,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많이 가져갔었던 한 주였었죠. 여러분들, 일단은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2조 원가량의 매수세가 달라붙어 주게 되면서 증시는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과연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의 종목을 매수를 해야 또 우리 S&T라든지 여름 관련된 종목군들처럼 또 단기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또 제가 어김없이 매수세가 많이 달라붙어 주는 섹터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먼저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이 저번 주 주말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인데, 폭염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여름 관련된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뭐 S&Tech 여러분들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번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폭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듯 없을 듯 약간 요런 느낌, 약간 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폭염 관련주 왜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은 지금 요 뉴스를 보시다시피 뭐 특히나 지금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게 되면서 무슨 열섬 효과라고 합니다. 굉장히 너무나도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직 오늘이 7월 23일 금요일인데 8월이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우면 우리는 8월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집에 계시는 비율이 굉장히 많으셨죠. 특히나 만약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더위를 조금 쫓기 위해서 밖으로 뭐 피서도 가시고 바다라든지 뭐 좀 시원시원한 데 가셔가지고 여름을 좀 나시는 그런 쪽으로 가시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확산세가 증가세를 보이게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집에만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만 계시는데 날이 너무나도 더운 겁니다. 날이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서 에어컨 트실 거고요, 선풍기 트실 거죠. 그러면 전기 사용량에 대한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비단 집에서 있는 상황뿐일까요? 자, 사무실에 계시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가게라든지 뭐든지 지금 어디가 됐든지 간에 다 덥기 때문에, 이게 더워도 너무 할 정도로 덥기 때문에 에어컨이라든지 요 전기에 대한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게 되면서, 제가 저번에는 뉴스로 하나 보여드렸었죠. 뉴스를 보여드렸었던 게 이렇게 폭염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최고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력 관련된 부분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면 이 부분이 또 반대로 놓고 봤을 때 집에서 계속 계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엮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염 관련주도 꾸준하게 눌림목 구간 가져갔다가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다? 집에 있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지금 상황이 딱 그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뉴스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얘기인데,
자, 이제 수도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8월 8일, 다음 주 8월 8일까지 이 기한을 연장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생업에 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거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서 힘드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은 힘들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 확진자 수를 급증하고 있는 이 부분을 빠르게 좀 많이 확진자 수를 줄여서 원래 생활하셨던 대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를 유지를 하게 되면서요, 이제 아무래도 밖에 나가실 수 있는, 외출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는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로 무궁무진하죠. 집에 있으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내가 집에 있으면 뭘 하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답은 간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럼 게임 회사들의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TV도 많이 보실 거고, 지금처럼 유튜브를 많이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TV를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시는 비율이 적어지시다 보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배달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한 부분이죠. 외식을 하고 싶은데 외식을 못하는 비율이 많아진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음식을 배달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식자재를 배달시킬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생필품 같은 부분도 계속해서 택배로 주문을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어디 쪽이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부분입니다. 물류 쪽. 자, 택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서 저는 택배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세를 보이면서 택배 회사들이라든지 물류 관련된 회사들의 기업에 대한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계속해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분기 실적은 물론이고 3분기 실적까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이쪽 기업들한테는 수혜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어떤 부분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자, 결론! 그러면은 물류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자, 이거는 원래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물류 쪽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8월 8일이 이제 둘째 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럽니다. 물론 8월 8일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K 방역이라고 하죠.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진자 수를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게끔 우리 모든 국민 분들께서 노력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8월 8일 이후부터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키면서 정상 활동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소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요, 8월 8일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들?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인데 이게 일요일이죠. 8월 16일 월요일 날이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임시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4일 동안 쉴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연휴처럼 진행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여름 휴가 겸 이제 좀 연휴 기간으로서 제주도도 많이 놀러 가시고 밑에 지역으로 많이 내려가시기도 하고 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맞겠지만, 또 아래 지방에서는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지 않은 부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까지 격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내려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현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정말 자칫하면은 8월 8일이 아니라 이 연휴 기간 때까지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지속해서 연장할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를 해두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집에 계셔야 되는 상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더욱더 이것저것 많이 살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홈쇼핑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 택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실 거고, 택배라든지 물류 관련된 종목 이쪽으로도 여러분들 무조건 택배 회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택배 회사만의 이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택배 회사 안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중소기업들의 실적은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는 반드시 실적에 수렴을 해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주식은 모름지기 선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되기 전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되기 전에 주가는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수급은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섹터 종목군들이 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물류 쪽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어디 쪽이 있을까요? 종합 물류를 딱 치고 보면은 뭐 이렇게 간단하죠.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뭐 유성 TNS라는 종목도 있고, 성광, 인터지스, SGNG, 그 다음에 한익스프레스, 태웅로직스, 세방, KCTC, 한진, 동방, 한솔로지스틱스,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3일, 초록뱅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미디어 쪽으로 관련되는 부분인 거고, 국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자, 이런 종목군들도 수급은 꾸준하게 달라붙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과연 이런 종목군들만 올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장 또 뭐가 있냐면은 골판지 쪽. 여러분들 골판지 쪽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택배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게 된다면요, 택배 어떻게 배송됩니까? 박스. 야,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부분일 것 같고, 골판지 제조 같은 경우에도 수급은 꾸준하게 달라붙어 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땐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은 있겠다. 아시겠죠? 실적에 기반하는 것이고, 항상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기에 맞게끔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가격은 올라가는 부분인 거고, 저는 골판지 제조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흐름 가져갈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포장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렇고 물류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급은 꾸준하게 달라붙어 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통해 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이쪽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섹터 하나만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아쉽죠. 그 당시에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 관심을 가져다 주시는 영상, 폴더블 폰주, 제가 그 당시에 폴더블 폰주 관련해 가지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8월부터죠. 지금 공식적인 부분으로 이제 뉴스적인 부분에서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폰 3 시리즈죠. 이제 플립 3, 그 다음에 폴드 3 버전을 8월 13일부터 해가지고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폴더블 폰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이제 애플 아이폰이 폴더블 폰을 지금 출시 예정이다라고는 말하고는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이게 뭐 내년이라는 말도 있고요, 내후년이라는 말도 있고, 정확하게 날짜가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도 저는 사람들이 점점 이 접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관련해 가지고 좋다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박스형이죠. 박스형인데 어떻게 보면 좀 큰 감도 있겠지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이거를 접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접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더 응용을 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접었는데 여러분은 롤러블 폰이라고 있죠. 롤러블 폰도 어떻게 본다면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쪽에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사람들에 대한 시선, 관심, 이런 부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요가 급증하는 부분이 나타날 거고, 저는 그렇게 된다면은 폴더블 폰 관련 주들도
좀 시세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급도 이쪽으로 달라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만 잘 받쳐주게 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을 통해서 증시가 올라가던 올라가지 않던, 지금처럼 횡보장세를 가던 그렇지 않던지 간에 단기적으로도 아니면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똑같았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서는 무조건 플렉서블 쪽으로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 종목이 아닌 종목군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플렉서블 중에서는 파인텍도 있을 거고요, 인터플렉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코오롱인더, LG 디스플레이, 많은 종목군들이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인 것보다는 그냥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으로서 진행되는 부분인 거고,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피롭티스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폴더블 폰 관련 종목군들로 쳐도 굉장히 많습니다. 테이펙스, UTI, KH 바텍, 등등 파인텍, 인터플렉스는 폴더블 폰이라든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쪽으로 계속해서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굉장히 많죠. 저는 이런 쪽으로도, 모든 종목이 다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수급이 달라붙어주는, 매수세가 많이 달라붙어주는 종목군들, 기술적인 분석 자리가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매수세를 가져가게 된다면은 저는 결과는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었던 부분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통한 물류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더 이제 파생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괜찮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8월 13일부터 해가지고 공개가 되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3 시리즈로 인한 폴더블 폰이나 아니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쪽으로도 저는 긍정적인 흐름, 수급 달라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매수를 잡으면은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섹터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증시적인 부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어땠나요, 여러분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여기 라인권 지켜주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지수가 강하죠. 그 말인 즉슨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들을 많이 잡아가고 계시죠. 언젠간 오르겠지 라고 해서 매수를 담아가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처럼 삼성전자는 뜨뜨미지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매수세가 지금 증시에 달라붙어 주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선물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외인들이 한 대량으로 한 2조 정도가량 수급 매수를 가져가 주면서 이거 혹시 변곡점으로 진행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됐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잡힌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시의 방향성이 위다 아래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 말인즉슨 지금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이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 아니면은 정반대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겠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은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이로 인해서 증시의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게 달라붙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해서 증시는 더 올라가고요, 굉장히 팽팽하게 맞닿아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증시가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예측하시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의 수급은 달라붙어 주고는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수급은 달라붙어 주고 있는데, 환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안정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환율도 지금 조금 내려가게 되면서 외인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환차익을 위해서 매수세를 조금 가져갈 수 있을 법한데 매수세가 많이 안 달라붙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가져가 주고는 있는데 현물 시장에서 매수세를 가져가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환차익을 위해서 매수를 가져가 준다면은 오히려 삼성전자처럼 이런 종목군들을 통해 가지고 매수를 조금 많이 잡아가 줘야지,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이런 종목으로 잡아가 줘야지 외인들이 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나중에 환율이 올라갔을 때 환차익으로 수익도 먹고 종목에 대한 차익으로도 수익을 먹는 건데,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들로는 매수세가 막 달라붙어 주고는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말인 뜻은 뭐겠습니까? 증시의 수급은 달라붙어 주고 있는데 대형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매수세가 뜨뜻미지근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작년에 2020년에 정확하게 2달 동안 거진 200%가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단기간 내에 급등했었던 부분은 이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과열된 부분은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조금 이 과열된 부분은 식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고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우리 이제 동학개미 운동에 이제 참전하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요, 조금 너프하게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주게 된다면 삼성전자 충분히 차후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조금은 여유 있는 투자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주가 내려가게 된다면은 우리 삼성전자 믿고 투자를 하신 만큼 뭐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은 또 추가적으로 언젠가는 오르겠지. 삼성전자는 항상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죠. 자, 내려가면 또 그대로 끌어올리는 패턴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잡으신 분들은 조금 여유 있는 관점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내가 단기적인 부분으로 뭐 한 달이 됐던 아니면 두세 달이 됐던 조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원하신다, 그러신 분들은 개별 종목군들 수급이 달라붙어주고 매세가 달라붙어주는 종목들로 집중해서 매수해 주시게 된다면은 결과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좋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으로서는 메리트 있는 섹터는 물류 쪽, 그 다음에 그쪽으로 파생되어 있는 수혜받을 종목군들과 그 다음에 폴더블 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쪽으로도 괜찮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요 정도 수준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추천 종목을 계속해서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사이다 경제연구소 스탁리딩 스쿨 전용 어플이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사이다 경제연구소 전용 어플, 지금 스마트폰으로 어플 까셔가지고 어플을 통해서 무료로 추천 종목 매일매일 실시간적으로 정보와 추천주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설치해 주셔서 정보랑 추천주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